비록 소년급제, 하지만 줄서기 정치 거부해왔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를 이끄는 쌍두마차입니다. 수도권 내리오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영남권 내리오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조경태입니다. 네. 조경태 의원님, 네, 잘 지내시죠? 네, 혜택군이. 부산은 꽃이 피었습니까? 네, 부산에는 그 꽃이 잘 피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신상 발언으로 정비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조경태 의원의 신상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이제 점차 4월에 접어드니까 좀 기온이 좀 올라가고 네. 또 이제 꽃들도 많이 활짝 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국민들께 그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보내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요. 특히 실천하는 그런 정당의 모습을 보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당대표 같은 이런 격조 높은 그런 연설을 하셨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네, 선거가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국민의힘 두 분의 후보들께서 잘한 것이 거의 없는데 지지도 차이가 여론상으로 많이 납니다. 그것은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니라 저희 민주당이 미워서 따끔한 회초리를 국민들이 들고 계시는 듯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선거를 통렬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그런 지금 계기로 이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진정으로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밉다고 하더라도 MB의 기한을 이걸 허용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들에게 국민들이 지금은 사랑의 매를 들고 계시겠지만 내일부터 사전투표입니다. 이제 해초리를 들고 계시지만은 내일 사전선거부터는 사랑의 매를 때려주셔서 그래도 MB의 기한을 우리 국민들께서 막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조경태 의원님 어떻게 맞이하고 계신지요? 네, 그 일부 우리 당을 지지하는 국민들께서는 혹시나 있을 수도 있는 만에 하나라도 부정선거에 대한 그런 그 염려를 하시는데요. 네. 근데 저는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는 철저하게 잘 검증하고 또 여야에서 또 이 불법선거감시단이 잘 운영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혹을 좀 이렇게 넘어서서 사전투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처럼 이렇게 투표에 참여해달라, 공정하게 선관위에서 잘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사전투표 문제가 있다, 부정선거 의혹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그 의혹 제기는 있어 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좀 자신감 있게 네.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를 이렇게 치르면서요, 민주당이 부족했다고 말씀했는데 어떤 면이 가장 부족했던 것 같습니까? 네, 그 전에 이제 조경태 의원님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미 선거를 이제 다 이긴 듯한 그런 이제 여유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조경태 의원 부정선거만 아니면 우리 이긴다라는 그것은 자칫 국민들에게 오만하게 빛을 쓰고 있다는 경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선거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것이고요. 예. 국민들의 눈에는 오만함으로 비치는 세력에게는 표를 주지 않는다는 그런 이제 충고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이제 저희들은 부동산 이 대책을 국민들께서 아주 분노할 만큼의 지금 여러 가지 그 실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번에 국민들께서 저희들에게 회초리를 들어주셔서 이것이 정말 국민들께서 화가 나시고 계시구나를 늦게나마 지금 이제 깨닫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LH 사태를 왜 그 미연에 우리가 막지를 못했을까라는 거에 대한 저희들의 스스로에 대한 이제 질책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와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년 동안
해왔던 것에 대한 성찰과 반성의 그런 이제 계기로 삼으려고 하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더 신발끈을 메고 정신을 바짝 차리는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네. 저희들이 더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민석 의원의 진정성 있는 반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성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그런 비판도 있는데요. 만시지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네. 이번 네. 예, 뭐 선거 때쯤 돼 가지고 분리할 때쯤 돼서 반성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국민들께서는 특히 서울 시민들과 부산 시민들께서는 이미 이번에 문재인 정권의 무능함과 또 LH와 같은 그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그 아주 분노가 표심으로 저는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서울, 부산 양 선거가 제1, 제2 도시에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전직 시장의 그 성범죄, 성추행으로 발생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전에는 중대한 기책 사유가 발생하면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그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후보를 낸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아마도 서울 시민들과 부산 시민들 그리고 국민들께서 이번만큼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투표를 통해서 던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경태 의원님이 출마한 것도 아닌데 좀 유세단님들하고 힘드셨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목소리가 많이 잠겼습니다. 선거철에 계속해서 현장을 누비고 계십니까? 네, 지금 뭐 유세도 계속 하고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약간 다소 좀 거칠어져 버렸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본인이 선거를 치르면서 참 힘들었다. 여론조사도 결과도 질 것 같고 지게 나오고 참 힘들었다. 이번에 어렵겠다. 그런 선거가 있었습니까? 네네. 18대 선거 때 네. 부산에서 정당 지지율이 20%도 채 안 나왔거든요. 네. 15% 그때 민주당이. 때.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선거가 매우 어려웠었죠. 네. 그런데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여론조사는 안 좋게 나왔잖아요. 수치는요. 여론조사에서는 엎치락뒤치락하고 처음에는 그랬어요? 좀 제가 좀 뒤지는 거로 나왔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역전을 시켰죠. 예. 안민석 의원님, 네. 5번 선거를 하면서 어렵다 그렇게 이번에는 어렵다 이런 선거가 있었습니까? 안민석 의원은 수도권에서 선거를 치렀는데 거의 넉넉하게 이겼어요. 항상. 그래서는 지역의 지지도가 단단하구나. 항상 감탄하곤 했는데요. 어려운 선거 있었습니까? 모든 선거는 다 어렵고요. 그래요? 네, 그 유권자들은 오만한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 된 걸로 생각하구나 라고 유권자들의 눈에 비치는 순간 유권자들은 회초를 드시거든요. 그래서 여론 지지도가 뭐 10% 이상, 20% 이상 차이가 나더라도 지금 지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특히 이제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후보가 간절해야지 참모들이나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또 선거운동하시는 분들, 또 지지자들이 함께 그 간절함에 동성을 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하여튼 뭐 항상 어려운 선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그래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완주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경태 의원님은 평소에 그 지역구 관리나 주민들 많이 만나기 때문에 시험 그러니까 선거 때는 약간 다른 후보에 비해서 좀 수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연습할 때 시합하듯이 하고요. 네. 진짜 시합할 때는 또 약간 조금 그걸 우등생. 제대로 된 그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네. 지금 아까 우리 안민석 의원님 말씀대로 어떠한 선거든 뭐 쉬운 선거는 없습니다. 네. 이번 선거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다행스러운 게 오세훈 그 시장 후보나 서울시장 후보나 박영준 부산시장 후보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비록 좀 여론조사상으로는 좀 앞서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분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간절하고 겸손하게 겸허한 마음으로 지금 선거운동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다소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 선거 경험이 많고요. 많이 떨어지셨잖아요. 그분들이 그렇습니다. 최근에. 네. 그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더 간절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요. 지금 현재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여론조사보다는 실제로 저희들이 많이 지금 근접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 이번 선거는 이제 보궐선거이지 않습니까? 네. 투표율이 50% 안 될 것이고요. 한 45% 내외 정도로 예상한다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총 유권자 수가 850만 명? 800만 좀 넘기 네. 때문에 네. 200만 표. 하면은 4분의 1 정도 치면은 200만 표 싸움이고요. 200만 표 싸움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70만 표 싸움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론에 응답하는 분들 중에서 투표장 가지 않은 분들도 저는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조직력의 싸움인데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수의 시의원들을 보유하고 있고 또 대부분 많은 국회의원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열심히 저희들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끌어낼 수 있느냐 거기에 관건이 있다 네.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도 70만 표를 우리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가게 하는 그런 지금 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선거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조경태 의원님? 네, 평소 같으면 그 말씀하신 그 선거 전략이 상당히 좀 효과를 볼 거라고 보는데요. 이번 선거는 그도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심판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양 기책사회가 양 시장 다 그 더불어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전략이긴 하지만 알겠어요. 이번에서만큼은 그 전략이 먹히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예책 사유 생각합니다. 또 나왔습니다. 자, 0545님 질문인데요. 과거 선거 때 반성은 국힘당이 좀 잘했는데 절도 하고 삭발도 하고 생각해보면 큰절하는 황교안 대표 그리고 뭐 살려달라고 인사하는 김무성 대표 생각납니다. 그렇죠? 네네. 그런데 그 사과 큰절이 효과가 있습니까, 조경태 의원님? 그 어느 정도 그 국민적 분노의 수위에 따라서 네. 그것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여당의 그 행태들은 도저히 국민들께서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나는 것이 저는 표심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고 저는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민석 의원님? 제가 조경태 의원님 말씀에 반박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예. 지금 이제 이번 선거의 이제 특징을 이제 보면은 유난히 어느 때 선거보다도 이제 정책이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민주당 측에서는 네. 야당 후보를 이제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내곡동 땅 의혹이라든지 또 박형준 후보의 용산 참사 의혹도 있고요. LCT도 있고요. 국정원 불법 사찰 문제 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야당 후보 측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데 해명이 이제 거짓말 시리즈로 쭉쭉 나타나는 그런 게 이제 독특한 양상이다 보니까 이게 자칫하면 이제 네거티브 선거로 비칠 수가 있는데 네거티브하고 팩트 체크하고는 구분을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특히 저는 이번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가 아주 명언을 남겼어요. 기억 앞에 겸손해야 된다. 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자신의 거짓말을 덮기 위해 가지고 이런 아주 교묘한 이런 표현으로 아주 선거사의 명언을 남긴 게 이게 바로 기억 앞에 겸손해야 된다 이 표현이라고 봅니다. 조경태 의원님 30초 드릴게요. 네, 뭐 지금 계속 그 안민석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저런 부분들이 그 우리 상대 후보를 좀 이렇게 좀 약간 깎아내리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고요. 자칫하면. 그리고 네거티브를 안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네거티브를 계속 하고 있죠. 더불어민주당이. 그리고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정책적인 대결을 하자라고 했는데 아마 서울 시민들과 부산 시민들께서는 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특히 서울시장 후보가 어떤 정책을 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만큼
상대 후보 깎아내리기에 그 좀 전력 질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민들께서는 이런 부분까지도 다 감안해서 표심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야 된다는데요. 안민석 의원님의 발언은 2부 6시 정비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안민석 의원님은 아까 5초 동안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럼 방송사고입니다. 옐로우 카드입니다. 2부 안민석 의원의 발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23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13살 동은이에게 작년 한 해는 유난히 힘들었던 해로 기억됩니다. 코로나19로 아빠가 일자리를 잃고 말았고 부쩍 다툼이 늘어난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간 엄마가 그리워질 때쯤 동은이에겐 또 한 번의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아빠를 직접 목격했던 동은이. 다행히 아빠는 목숨을 건졌지만 동은이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아파서 누워있는 아빠와 ADHD 진단을 받은 동생을 지켜주고 싶지만 아직 어린 동은이가 이 모든 걸 감당하기엔 너무 벅찹니다. 동은이가 모든 시름을 내려놓고 가족들과 행복한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스한 응원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4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 지역은 5월 중순에 해당하는 날씨가 나타나 조금 덥게 느껴진 곳도 있었습니다. 반면 동쪽 지역은 선선한 동풍이 불어오면서 20도를 밑돌았는데요. 그래도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는 2도에서 4도 정도 높았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서쪽 지역의 기온이 오늘보다 조금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한낮에 대구 20도, 서울 22도, 대전, 광주 23도 등으로 많은 지역이 20도를 웃돌며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철원 5도, 서울과 세종 10도, 부산 13도 등으로 다소 쌀쌀해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지금 서울, 경기와 충청도, 강원도와 경상북도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어 불조심하셔야겠는데요. 이 건조함은 주말과 휴일 사이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조금은 해소가 될 전망입니다. 비는 토요일 오전에 서쪽 지역부터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대부분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모레까지 제주도에서는 강풍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5도, 습도는 22%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정비록 이어가겠습니다. 4443님께서 조경태 의원님 질문이요 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봄이 민주당을 연상시키나요? 봄이 국민의힘에서 봄이라는 현수막을 항의했다고 해서요. 그럼 국민의힘은 무슨 계절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글쎄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순수한 의미로서 지금 이제 4월은 봄이다 그런 뜻의 이야기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좀 위축되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쨌든 봄의 새로운 기운들이 우리 국민들께 삶의 활기를 좀 더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국민의힘당이 다소 지금 여러 가지 조금 상승 기류에 있다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국민적 그 바람을 좀 더 담아내는 그런 겸손한 정당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봄이라는 표현이 쓰인 사전투표 동료 현수막이 더불어민주당을 떠올릴 수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선관위를 항의 방문한 후 내린 결정입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용산 참사에 대한 오세훈 후보의 발언에 대한 후폭풍이 대단합니다. 용산 참사는 상처가 큰 엄청난 그런 일이기도 한데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용산 참사 현장에서 안민석 의원 자주 뵀습니다. 그 유가족들 그리고 피해자들하고 이게 그 피해자들이 그 아파하니까 어디 못 가고 국회의원인데 계속 옆에 있다가 굉장히 곤욕을 당하기도 했는데 안민석 의원님이 느끼는 그 당시에 물대포도 많이 맞았고요. 예. 네,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 망언 수준의 그런 발언이라고 보는데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는데 이걸 이제 둔갑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기 대해서 저는 오세훈 후보께서 또다시 이전처럼 변명으로 이걸 덮지 말고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꾸 저는 오세훈 후보를 보면서 MB하고 겹쳐지는 그런 그 부분이 많아요. 네. MB가 BBK 거짓말을 하고서도 다스에 대한 거짓말을 하고서도 정말 뻔뻔하게 그걸 갖다 마치 진실인 양 이야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결국엔 밝혀져가지고 감옥까지 갔는데 내곡동 땅 해명하는 오세훈 후보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닮은 꼴일까라는 인상을 제가 강하게 갔는데요. 이번에 용산 참사 이건에 대해 가지고도 이것이 저는 더 이상 논란으로 비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선거라지만 지금 망자가 있고 이미 역사적인 그 당시 평가가 다 끝난 이 사건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께서 저는 실언했다고 봐요. 실언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중히 분명히 사과를 하고 넘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네, 그 발언의 취지가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오세훈 후보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 어떤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런 후보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도 그 좀 진위가 또 다소 왜곡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충분한 그 해명, 충분한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남은 6일 동안에 이런 실수가 잦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조경태 의원님 쪽 말씀하는 그 논조를 보면은 이미 선거를 다 이겼다라는 그런 이제 자만감, 자신감이 묻어나거든요. 오세훈 후보의 미래를 본대. 오세훈 선거 이후의 미래. 이런 용산 참사 관련된 이 발언도 선거를 다 이긴 게도 생각하는 결과 오만의 결과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사고를 낼 것입니다. 제가 제 경험상으로는 오만하면은 집니다. 근데 지금 수치상으로는 좀 격차가 나는 것 같지만 과거 2010년 서울시장 선거 때도 이런 지표상으로는
한명숙 후보하고 오세훈 후보가 많이 차 15% 있죠. 20% 차이가 많이 차이 났는데 났죠. 예. 뚜껑을 열어보니까 0.2% 차이, 0.6%밖에 네.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고 그러면은 그리고 사과하지 않고 변명이나 거짓으로 덮는다고 하면은 저는 2010년 그런 박빙을 선거 치르던 그 결과가 되풀이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오산의 오선 의원은 오만하면 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0388님께서 대한민국은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한국은 부동산에 너무 비정상적으로 몰두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중 서민 정당으로서 잘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9518님께서는 선거철에 하는 큰절하면서 반석하는 척, 선거 끝나면 국민들 나 몰라라 하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지긋지긋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경태 의원님, 야구가 시작됩니다. 롯데자이언츠는 괜찮을까요, 올해? 저도 야구가 롯데가 좀 이기주길 바라는데요. 네. 항상 잘하다가 끝에 가면은 네. 좀 뒷심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니요, 처음부터 잘 못한 때도 많았어요. 아니, 저 처음에는 좀 잘하다가 괜찮다. 이번에는 된다. 그래서 조금 그 뒷심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롯데를 그래도 뭐 꼴찌를 하더라도 네. 롯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자랑 추신수가 다른 데로 가버렸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연봉 협상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서 네. 뭐 그 또 개인적인 그 자유 의지가 있기 때문에 네. 뭐 다소 아쉬운 부분이 아니 있습니다만 주 기자님까지 왜 이럽니까? 네. 정말 조경태 의원님이 선거 다 이겼다고 그런 뉘앙스에 말씀하시니까 주 기자까지도 이렇게 풀어서 그러면 물어보는 그냥 거죠. 지금은 안 되고요. 아니요. 근데 네, 지금 얼마나 주 절실한 기자님, 제가 문제가 보니까 있냐면요. 안민석 의원께서는 상당히 좀 초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얘기하는 그런 이런 이야기들이 이 뭐 다 이겨놨다는 그런 표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걸 너무 확대해서 가는 부분 보니까 조경태 의원님 아직도 보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조함과 간절함을 구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초조함과 자, 간절함. 지금 우리가 부산 롯데 자이언트 야구 이야기할 때가 아니에요. 아니, 네. 지금 국회가 얼마나 지금 잘못하고 있냐 그러면요. 이해충돌 방지법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대통령께서도 이거 통과 빨리 시켜라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이 부분 통과해야죠, 국민 조경태 모두가 의원님.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안 되느냐? 어제도 정무위 법안 소위가 있었는데 네. 통과를 못하고 사흘로 넘어갔어요. 예. 결국에는 국민의힘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거를 막는 건데 이유가 그겁니다. 범위를 어떻게 한정할 것이냐. 공무원까지 다 하고 이래저 다 하니까 뭐 800만 명이 된다. 그런 이유인데요. 저는 이것을 특히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범위를 한정할 문제가 아니라 거래 내용으로 추적을 하면은 이거 다 잡아낼 수가 있어요. 네. 국토부 전산망에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의 거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네. 지난 10년 정도의 거래를 한 3, 4일 정도면 다 잡아낸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공직자들이라든지 이해관계자들의 거래 내용을 가지고 수사를 하게 되면은 이거 한 2, 3주면은 다 해낼 수 알겠습니다. 있는 것이거든요. 조경태 의원님한테 2분 드리겠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좀 통과시킵시다. 그거는 찬성하시잖아요. 예, 빨리 그런 부분 여야가 합의를 봐서 통과를 시킨 것이 저는 옳다 보고 있고요. 그래. 이런 부분이야말로 정말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 180석을 가지고 있는 여당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패스트 트랙으로 이해충돌 방지법 통과시켜라. 이런 부분 여야가 그 공이 저는 찬성할 거라 보는데 역시 안민석 의원님 혁신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패스트 트랙으로 통과시켜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도 이거는 다음 주라도 국회를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를 연다. 그리고 이것을 다음 주에 통과를 시킨다. 네. 근데 아마도 국민의힘에서 지금까지처럼 이런저런 이유로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자, 조경태 국민의힘이 의원은 반대하면은 일단, 이거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단독 강행 처리를 해서라도 이 법을 빨리 통과시키는 조경태 의원님.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이고요. 그 예. 부분은. 그래서 앞으로 그 이해충돌 방지법은 당연히 여야가 힘을 모아서 좀 신속하게 좀 처리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앞서 말씀 주신 그 재보궐 선거에 대해서는 그도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 당에서는 또 각 나와 있는 후보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네. 간절함을 가지고 계속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879님께서 지금 야구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범위가 필요 없어요. 다 잡아내세요. 공직자 모두 10년 전까지 다 잡아내세요. 부동산 투기 뿌리 뽑으라는 명령이시고요. 8319님 문자인데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2해가 안 되면 3을 더해 5해를 해야 되나요? 예. 국회의원 전수조사 왜 안 되는 건가요? 우리나라 의원님들 특혜가 너무 많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야 의원들 앞바퀴 뒷바퀴 같아요. 얘기합니다. 국회의원들 부동산 전수조사 다 한다고 하더니 왜 안 되는 건가요? 이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경태 의원이 먼저 네, 제가 이건 처음부터 국회의원들 여야가 다 전수조사하고 국정조사. 조경태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말입니다. 네. 왜 국정조사를 왜 안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국정조사해서 방금 청취자분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낱낱이 파헤쳐가지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거는 그 엄벌에 처해야 된다. 이걸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저는 그 국회 청문회와 그 국정조사에 저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저는 조경태 의원님하고 생각이 똑같은데요. 네. 문제는 두 분은 생각이 비슷해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경태 의원님하고 온도 차이가 커요. 네. 많이 커요. 국민의힘도 조경태 의원님 생각하고 저런 생각이면은 네. 뭐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전수조사 했겠죠. 그죠? 이미 국정조사 네. 다 했겠죠. 전수조사뿐만 아니라 이해충돌방지법도 네. 이미 지난주에는 통과를 했을 것이고요. 네. 그다음 전수조사 이게 국회의원이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국회의원 내 거래 내역부터 다 조사해라. 네. 내 재산 다 조사해라. 이런 자세 가지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저런 조경태 의원님처럼 국민의힘 의원님들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죠. 네. 사실은 지금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의 문제들이 계속 이제 튀어나오지만은요.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소위 말하는 이제 부자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뭐 땅도 저희들은 뭐 몇백 평 가진 거 가지고 문제가 되지만은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수천 평, 수만 평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결사 반대하는 것이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요. 네. 그래서 저는 부디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조경태 의원님처럼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조경태 의원님이 좀 그 내부를 잘 설득을 하셔요. 여기만 나와가지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 오해를 좀 가지고 있어서 같아서 제가 드립니다만은 최근에 강명시형의 LH 투기 사건에 보면은 대체적으로 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다 걸려 있습니다. 그 자꾸만 우리 국민의힘에서 많이 걸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들은 오해를 사게 만드는데요. 걸렸다고 안 하고 땅이 많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이번에 그 부동산에 대한 그 투기에 대한 분노는 네. 그 본질은 그 강명시형의 LH 투기 사건입니다. 예.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본말을 갖다 전도하는 그런 모습들은 바람직한 모습은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강명시형의 투기 사건은요 네. 철저하게 조사해야 되고 저는 그듭 얘기했지만은 강명시형의 신도시 3기 신도시 이 계획은 저는 철회해야 된다고 저는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누군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로소득을 분명히 저는 누릴 것이고 또 이 정부 여당 특히 문재인 정부가 이거 철저하게 파헤친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두 가지 합의된 것 신도시 같아요. 3기 신도시의 부분은 저는 그 우리 여당이 그 안민석 의원께서도 이거는 전격적으로 철회하자라고 좀 주장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자, 생각합니다. 합의문 발표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이제 의견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첫째는 이해충돌 방지법을 신속히 통과시키자. 네. 예, 이거 이제 정규태 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똑같고요. 두 네. 번째는 부동산 전수조사 네. 여야 상관없이 이거 실시하자. 네. 그 두 가지거든요. 근데 조경태 의원님은 이렇게 개혁적인 얘기도 하고요. 바른 소리 하는데 당에 가면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좀 범위가 또 기간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글쎄요, 제가 당 대표가 만약에 된다면요, 이거는 전격적으로 저는 전격적으로. 하고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조경태 의원님이 당 대표로 당을 끌고 가야 되는데 만약 되신다고 하면은 이미 이제 한 2달 이상이 걸려버릴 텐데요. 2달이 아니라 2주 내에 이 두 가지 문제는 국회가 처리를 해야죠. 조경태 의원님 되면 2주가 아니라 이틀 만에 할 거 아니에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작년 1월 7일 신년사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 1년 동안 뭐 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도 너무 그 정부를 감싸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요. 여당도 정부가 잘못 가고 있으면은 저는 회초리를 저는 드려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 해초리 저희들이 전부 혹독하게 이제 국민들한테 맡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보다는 지금 오늘 정리된 두 가지, 이것은 되도록 각자가 당 내부를 설득을 하는 그런 노력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 그리고 이해 충돌 방지법 어떻게 되는지 한 가지 빠뜨리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답을 안 주셨는데요. 국정조사. 국정조사도 예, 해야죠. 국정조사를 해서 자, 어떻게 되는지 예, 더 진실 규명을 철저하게 저는 밝혀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두 오선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국회는 어떻게 응답하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정비록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감사합니다. 조경태, 안민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